안녕하십니까. DY 강영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의 기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펼치려면은, 수립하려면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현실에 기반하고 장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선택을 하는데, 그 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적 사고를 전략적 사고라고 합니다.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은, 자, 사업의 시발점은 기획 단계에서 수립한 전략과 전략 기획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죠. 계속 변하잖아요. 전략을 오늘 세웠어요. 하지만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니까. 아무리 좋은 전략도 1, 2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1, 2년마다 점검하고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 눈앞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사고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은 환경은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아무리 좋은 전략도 1, 2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나라의 한신이라는 신하는 길을 보고 병사를 움직여야 하며, 묘책은 현장에서 상대를 보며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길을 보고 병사를 움직여야 하며, 전략 수립 및 기획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묘책은 현장에서 상대를 보며 생각해야 된다. 전략적 사고에 및 전략을 실행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략적 사고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란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숲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기업이 있다면 기업을 둘러싼, 기업 내부도 봐야 되겠지만 기업을 둘러싼 환경 전체,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기술 모든 역량을 한꺼번에 보는 거죠. 그런 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를 전략적 사고라고 하고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열린 사고, 오픈 띵킹, 논리적 사고, 로지컬 띵킹,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린 사고를 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고,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열린 사고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만 믿고 논리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열린 사고이고요. 열린 사고를 위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방법이죠. 제로 베이스 사고, 현장 중심 사고, 역발상 사고. 제로 베이스 사고는 말 그대로 과거의 경험과 기존 관념을 제로로 만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논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매사에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발상을 전환해 보는 거죠. 자, 현장 사고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에 귀 기울이고 정기적 현장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역발상 사고. 단순한 것으로 받아들여는 논리를 그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다수와 다른 차별적 사고가 새로운 발상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독특함으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자, 열린 사고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논리적 사고입니다. 자, 중복이나 누락 없이 전체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논리력을 의미합니다. 자, 중복이나 누락 없이 이런 거. 우리는 전략을 세우면은 논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쭉 깔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제 부서장이나 임원한테 이제 보고를 할 때 그분들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했네. 이렇게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논리적 사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에서는.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위한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MNC, 그다음에 로직 트리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논리적인 체계와 틀이 필요합니다.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존에 수립되었던 그 프레임워크를 갖다 써야 됩니다. 또는 이용을 해서 모디파이를 좀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맨땅에 정리돼서는
그러지 않고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함정에 허점 투성이 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체계와 틀이 필요하고 그 이제 기존에 개발된 거를 이제 갖다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갖다 쓰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획의 흐름과 전체적인 틀을 설정하고 그것을 한 페이지로 압축하는 걸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봄으로써 기획안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MNC는 이 앞에 논리적 사고 얘기할 때 중복이란 누락 없이가 벌써 나왔었는데 MNC는 영어 약자인데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입니다.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없고 누락되는 것도 없이 몇 개로 나뉜 부분들이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눌 수 있는 것. 다음 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예시를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 트리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중요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옮기면서 모든 구성 요소들이 나무 모양으로 체계적으로 분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전략적 사고를 세 가지로 구분했고 이 세 가지 중에 1번 열린 사고, 2번 논리적 사고인데 논리적 사고를 다시 프레임워크, MNC, 로직 트리로 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로직 트리입니다. 자, MNC에 기초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MNC하고 로직 트리를 같이 사용합니다. MNC에 기초한 로직 트리입니다. 자, 주요 과제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하나, 둘, 세 개로 나뉘었고 이 하나는 또 다시 몇 개로 나뉘고 또 몇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로직 트리라고 하고요. MNC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뉘었을 때 1, 2, 3으로 나뉘었을 때 요게 중복이나 누락 없이 모든 걸 다 커버를 하는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가 MNC이고 요렇게가 이제 로직 트리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사례가 있는데 경쟁사 대비 ROIC 개선 방안에 대해서 MNC에 기초한 로직 트리로 좀 전개를 좀 해왔습니다. ROIC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가를 감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ROIC니까 투하 자본을 감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했고 이 세 개는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게 이제 MNC로 나눈 거죠. 이렇게 서로 나눈 거고 요게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이제 로직 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매출을 증가하는 방법은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판매 단가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은 뭐 이렇게 또 세부 전략이 나오는 거고 판매 단가를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원가를 감소하는 방법은 원부 재료비를 감소하는 방법, 기타 제조 비용을 감소하는 방법, 판매 관리비를 감소하는 방법, 감가상각비를 감소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요거에 대한 또 세부 전략이 나오고 투하자금을 감소하는 방법은 재고자산을 줄이는 방법, 채권을 감소하는 방법, 고정자산을 감소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세부 전략이 나오고 이렇게 정리한 것이 MNC와 로직 트리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전략, 그러니까 회사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MNC와 로직 트리를 같이 잘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모든 자료들이 굉장히 로지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열린 사고, 논리적 사고죠. 마지막 사고,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현실을, 어떤 대상을 현실에 기반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몸에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 질문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입각한 논리력을 가지고 과제를 해결한다면 피상적인 사고와 비하를 막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